대한민국 곳곳에 숨은 안전 문제를 찾아 나섭니다.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요즘 겨울이면 꼭 찾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핫팩인데요. 요거 때문에? 인기가 많아지면서 손과 발은 물론 붙이는 핫팩까지 종류도 정말 다양해졌습니다. 핫팩 왜 인기가 많은 걸까요? 핫팩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철에? 손이 시려워서. 그래. 따뜻하죠. 추울 때 뜨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좀 해주고. 추운 데를 다 못 붙이니까 옷을 허리에 핫팩을 붙이면 어느 진짜 부위마다 특히 운동할 때 네네. 붙이면 좋죠. 야외로 나온 사람들을 살펴보니 주머니에 핫팩 하나씩은 챙겨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겨울의 필수품이 된 이 핫팩. 그런데요, 이 핫팩이 화상 피해까지 입는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핫팩 정말 안전할까? 날이 추워지면서 핫팩 판매량이 늘수록 화상 전문 병원을 찾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핫팩에 화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 자취방이 추워서 이제 핫팩을 양말을 끼우고 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한 5시간 정도 자다가 일어나니까 빨갛게 부어올라서 괜찮겠지 했는데 그 다음날 수포가 올라와가지고 화상이구나. 핫팩에 입은 피해라고는 믿을 수 없게 아주 심각해 보였습니다. 예. 2주가 지난 후 상처는 아물었지만요. 핫팩을 흉터는 자주 지워지지 사용했는데 않았는데요. 그러네요. 편하게 생각하다가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어요. 최근 3년 동안 조사된 핫팩 화상 피해는 197건으로 그중에 2도, 3도 화상이 90%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저온 화상이라고 하는데요. 비교적 낮은 온도나 열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이 되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온 화상은 처음 시작되는 증상이 간지러움증에서 시작되고 그리고 환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점점 화상이 깊어져서 3도나 4도 같은 깊은 화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초반 통증이 없어 피가 크고요. 범위가 좁고 상처가 깊어서 회복 기간도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발 쪽에 저온 화상이 발생해서 발가락을 절단하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따뜻한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핫팩. 대체 핫팩의 온도는 얼마나 될지 직접 재봤습니다. 한 5, 60도 되지 않겠어요? 핫팩을 꺼내서 살짝 흔들고 온도를 재니까요. 그렇습니다. 54.9도씨였는데요.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1분간 더 흔든 후 핫팩의 온도는 어떨까요? 더 올라가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아까보다 10도가 올랐습니다. 66도. 만나면.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더라고요. 핫팩 열의 위력은 어떨까요? 핫팩을 주머니에 넣는 것과 비슷한 환경을 만들고요. 에이, 설마. 달걀과 달걀, 삼겹살을 올려뒀습니다. 에이, 저거는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기 위해서 기다려봤는데요. 저거 어떻게 익으면- 됐을까요? 대략 익으면 안 30분쯤 됐거든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이거는 그대로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됐을까? 아니, 그대로지 뭐. 보시죠. 뭐야? 핫팩에 30분간 올려져 있던 달걀은요. 색깔이 하얗게 변하고요. 아랫부분은 완전히 익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숙이잖아, 반숙. 익었죠? 이럴 수가.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익었죠. 예. 먹을 수 있을 정도예요. 1시간쯤 되거든요. 삼겹살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저거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지. 1시간 동안 핫팩 위에 올려져 있던 삼겹살은요. 보시죠. 뭐야, 익었어. 익은 거예요? 익었어요. 달걀과 마찬가지로 핫팩 열로 인해서 삼겹살 역시 색이 변하고요. 익은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살 이거요? 초벌구이가 됐다. 핫팩의 온도가 대체 몇 도기에 삼겹살이 있는 걸까? 온도를 재보니까요. 46도씨였습니다. 이게 익는다고. 46도씨. 이게 높은 온도는 아니지만요. 예. 40도 이상에서 저온 화상의 위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초등학교 앞인데요. 이 근처에 핫팩을 파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보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핫팩 저온 화상 피해. 초등학교 근처 상점을 찾아서 핫팩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종류별로 구비되어 있는 핫팩. 별다른 제재는 없어 보였는데요. 애들이 많이 사합니다. 춥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다른 초등학교 앞의 사정은 어떨까? 이것도 뭐 별다르지는 않았습니다. 핫팩 저온 화상의 위험성을 모르는 듯 다양한 핫팩이 구비되어 있었고요. 아이들이 쉽게 살 수 있는 곳에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쓸 때 재밌거든요. 예, 그런데요. 그때 제가 뭔가를 발견했는데요. 여기 핫팩 초등학교 앞에서 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사용 연령 7세 이상 어린이가 사용 시는 보호자 감독하에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초등학교 조그맣게 앞에서는 아이들 누구나 쉽게 이 핫팩을 구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가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핫팩 외부에 경고 문구를 표기하였다면 제조 회사가 소비자에 대한 설명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 추궁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써놨으니까. 핫팩만큼이나 좋은 화상을 일으키는 것들이 시장에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정말 난방기구를 진짜 많이 사용하시네요. 야외에 위치한 시장 특성상 겨울에는 전열기기를 꼭 사용한다는데요. 전국 곳곳에는 전열기기가 최고 온도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은 전열기기를 하루에 몇 시간 사용할까요? 아침 새벽에 4시에 나와서 계속 켜놓는 거예요. 저녁 6시까지는. 안 추우니까. 이거 없으면 겨울 못 나죠. 그렇지 너무 되게 뜨거워 보이시는데. 아니야, 추운 거보다 나. 게다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따뜻하게 하냐고 여기 까매졌네. 색이 변할 정도로 뜨거운 전기장판. 과연 몇 도일까요? 이거 좀 51.9도. 삼겹살 이거요, 이거. 그렇습니다. 바로 앞에 전열기기 온도도 측정을 해봤는데요. 무려 280도씨였습니다. 세네. 둔해지나 봐. 아마 느낌이 감각이 없어지나 봐. 그래서 저온 화상도 노인네들이 더 많이 입고. 그렇다면은 거리에 따라서 전열기기의 온도는 어떻게 전해질지 버터의 위치를 달리한 후에 녹는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버터. 전열기기의 전원을 켜고 30분 정도 지켜봤는데요. 네. 불이 켜지자마자 가장 가까운 버터는 물처럼 녹아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녹아내리죠? 뜨거우니까. 그리고 30분 후 한눈에 보이는 크기 차이. 저 정도 떨어져야 돼요. 앞부분은 얼마나 뜨거운지 버터 절반이 녹아내렸습니다. 네. 다 녹았네. 한 뼘 정도 차이인데도 이렇게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손상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금할 것은 30cm 내에 이런 온열기를 바짝 붙여놓고 쓰는 것은 상당히 금해야 될 그럴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화상 피해뿐 아니라 전열기기의 높은 온도로 과열이 되면서 화재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겨울이면 반복되고 해가 지날수록 늘어가는 저온 화상 피해. 예방할 수는 없는 걸까요? 저온 화상은 자각 증상이 없어서 사실 예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 때문에 평소에 조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뜨겁게 하기보다는 적정한 온도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몸에 직접 닿지 않게 옷가지나 이불로 덮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핫팩과 전열기기 올바른 사용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